그러면 1단원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0초부터 4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2m이다 되어 있고요. 변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치의 변화, 즉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이제 뺀 것이다. 이죠. 그렇죠? 그래서 0초일 때는 지금 처음 위치죠. 0초일 때는 4m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m. 그다음에 나중 위치 4초일 때 위치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4초일 때 위치는 0이기 때문에 변이는 마이너스 4m, 즉 마이너스 4가 의미하는 거는 왼쪽으로 4m 이동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변이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기라고 하면 방향에 대한 정보를 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m, 2m가 아니고 4m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속력은 2초일 때와 8초일 때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2초일 때의 속력은 이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초일 때 속도는 요때를 이제 의미하겠죠. 그래서 2초일 때 속도하고 8초일 때 속도, 즉 그러니까 순간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원래는 순간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보통은 기울기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여기서는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2초일 때의 속도는 지금 보시면 6초고요. 그 다음에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마이너스 1m/s, 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거는 속도를 계산한 거예요. 속도. 우리가 계산한 거는 속도. 왜냐면은 지금 기울기를 계산한다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를 즉 시간분의 변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 즉 변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마이너스 1m/s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속력, 빠르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2초일 때 속력은 1m/s 있고요. 그 다음에 8초일 때 속력은 4분의 0 빼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2분의 1, 즉 0.5 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0에서 6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속도라고 하면 전체 걸린 시간, 전체 걸린 시간분의, 즉 여기서는 6초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6초 동안의 전체 변이, 6초 동안의 변이, 전체 변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6초 동안에 지금 보시면은 나중 위치는 마이너스 2고요. 처음 위치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m/s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절대값이니까 1m/s 답 3번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에 보면은 운동 방향은 4초일 때와 8초일 때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의 위치는 4m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마이너스 2 방향,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2m 위치로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6초가 지났을 때 0 위치로 되돌아가는, 오른쪽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4초일 때는 마이너스 2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왼쪽 방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8초일 때는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가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입니다. 자,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속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차이점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6m로 이동했고요. 오른쪽으로 2m로 이동했기 때문에 총 8m를 이제 이동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10초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0.8m/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요,
네, 10초에다가 10초 동안에 얼마나 갔냐면은 네, 속도는 변이, 즉 그러니까 나중 이치하고 처음 이치만 따집니다. 나중 이치는 0, 처음 이치는 4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4 m/s인데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0.4 m/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네, 평균 속력이 더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은 3번이에요. 다음으로 2번입니다. 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점 OAB를 지나며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나는 물체가 O를 지나는 순간부터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의 속력은 VA, B에서의 속력은 VB,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V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A에서의 속력, B에서의 속력, 평균 속력의 크기를 이제 비교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순간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A, B로 이렇게 네,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하고 위치 사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네, 기울기가 네, 속도다. 네, 순간 속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에서의 요렇게 이제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B에서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으면은 이게 순간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변화량 분의 수학으로 따지면요,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근데 x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가로, 즉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걸린 시간. 그 다음에 y 변화라고 하는 거는 위치 변화, 즉 변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 근데 그 어떤 지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곡선에서 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물리학에서는 더 자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 속도가 크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는 네,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크다. 크기가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니까 네. A에서의 평균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평균 속력은 요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 해 가지고 요 대각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각선의 기울기는 A의 기울기보다는 크고요. B의 기울기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네, 평균 속력은 그거의 중간쯤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네, 그림은 점 P에서 점 Q까지 이동한 로봇 청소기의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P에서 Q까지 로봇 청소기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지는 대로 고르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문제를 하나하나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읽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은 사실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 뿐인데 나중 되면 문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생각보다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나 영어뿐만이 아니고 수학이나 물리 문제에서도 꼭 문제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볼게요. 기억해 보면 이동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이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반면에 변이를 얘기하면은 P에서 Q까지의 직선 거리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 거리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비교했을 때 걸린 시간은 같지만 이동 거리가 평균 속력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등속도 운동이라 함은 빠르기하고 방향이 일정한, 왜냐? 속도라는 것에는 빠르기하고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한, 즉 등속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로봇 청소기의 운동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답 3번입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그림은 점 P를 지나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 한번 볼게요. 네, 기억. 운동 방향은 2초일 때와 5초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자, 2초일 때, 요 지점입니다. 2초일 때는 지금 0 위치에서 14 위치로 향해 가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인데 뭔가 곡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체가 곡선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직선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이 그래프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요 지점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요 지점에서는 기울기를 보시면은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0m 위치에서 이제 출발 원점이죠, 그렇죠? 원점에서 14m 위치로 4초 동안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5초가 될 때 12m 위치로 되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초일 때하고 5초일 때가 반대인지 물어봤는데 2초일 때는 14m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5초일 때는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운동 방향 서로 반대고요. 0에서 4초까지의 이동 거리. 자, 이동 거리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죠. 0에서 4초까지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총 14m를 4초 걸려서 이동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변이의 크기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거죠? 네, 근데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없어요. 4초까지는. 4초까지는 되돌아가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1.5초일 때 속력을 물어본다는 거는 엄밀한 의미로는 순간 속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1.5초일 때 순간 속력은 이 접선의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를 이 곡선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절하게도 이 문제에서는 두 점을 주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5,2하고 그 다음에 5,12 뭐 수학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얼만큼 지났냐면은 1.5하고 5 사이니까 3.5초가 지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는 얼만큼 있었냐면은 12, 그 다음에 2이기 때문에 10m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것을 계산하면은 답은 7분의 35분의 100이니까요. 5로 나누면 27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7분의 20 m/s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네, 다음은 5번입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0초부터 4초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이동 거리는 4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처음 위치가 4m 위치였고요. 처음 위치가 4m 위치였고 나중 위치가 8m 위치이기 때문에 4m 위치의 변화는 4m 즉 변이는 4m예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선상을 움직이고 있고 4m에서 8m 위치로 계속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밖에 안 주어져.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없죠. 이런 식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4m 맞아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냐? 4m 이동했는데 총 걸린 시간이 4초예요. 4초가 걸렸고 4m 이동했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m/s겠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1차 함수,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1차 함수, 직선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자, 왜냐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거나 즉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한다는 일정하게 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면. 하지만 얘는
기울기, 즉 여기서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번입니다.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되어 있고요. 네, 1초부터 7초까지 변이의 크기 물어봤어요. 7초일 때는 위치가 2m 위치고 1초일 때도 위치가 2m이기 때문에 네, 위치의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2초일 때와 6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다 돼 있으면 자, 2초일 때는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원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6초일 때는 원점에서 2m 위치를 향해서 즉 얘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2m 위치에서 4초까지는 원점을 향해서 이동하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당연히 2m보다 먼 쪽에 있었는데 처음에 뭐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시작했겠죠. 그렇죠? 1초일 때는 여기 2m 위치에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제자리가 죄송합니다. 원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서 4초까지 0초에서 4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4초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2m 위치를 지나가지고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딱딱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D가 돼서 2번 하고 체크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디귿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당연히 맞는 것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2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즉 그러니까 플러스 쪽으로 증가하면 증가한다,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하면 감소한다 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초일 때, 6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속도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초일 때, 6초일 때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2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초하고 3초일 때 속도의 변화를 생각해보면은 2초일 때 가속도 방향을 어림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6초일 때 가속도는 5초일 때와 7초일 때 속도를 바탕으로 이제 속도의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가속도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2초일 때는 1초하고 3초일 때 대략적으로 평균 속도 6초는 5초일 때 7초일 때 대략적 평균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1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울기가 대충 요 정도 됩니다. 그렇죠? 3초일 때는 대충 요 정도 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1초하고 3초일 때를 비교했을 때 3초일 때 기울기가 더 작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둘 다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그냥 1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2, 3초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가 1만큼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그냥 지레 짐작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5초일 때는 속도가 이만큼이에요. 그죠? 7초일 때는 요만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초일 때도 7초일 때 비교를 해보면은 기울기는 플러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속도가 더 작으니까 얘는 대충 플러스 1, 얘는 대충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은 지금 속도 변화가 플러스 1만큼 생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지금 2초일 때 가속도하고 6초일 때 가속도가 어쨌든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시간하고 위치 사이의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말하는 y는 그러니까 플러스 앞에 이 플러스 ax 제곱에서 이 a가 플러스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고요.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면은 네, 위로 볼록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은 디귿을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네, 몇 번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 AB가 기준선 PQ를 각각 3V, 2V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후 A가 Q를 속력 2V로 지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속력 VB로 지난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고 AB의 가속도는 서로 같다. 자, 여기서 일단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가속도는 서로 같다라고 돼. 여기에 생각보다 엄청난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왜냐? 가속도라고 하는 거에는 가속도 방향, 즉 가속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같이 지금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의 가속도의 방향이랑 크기가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 왼쪽 방향, 즉 마이너스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말은 B도 속도가 하여튼 간에 EV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요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요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식 네 가지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네, V절 플러스 AT,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한 공식,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평균 속도, 네,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 네, 나중 속도하고 처음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 네 가지를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사실 물리학에서는 외운다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 평균 속도 공식, 네,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반으로 나눈 요 공식을 먼저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A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움직일 때, 네, 평균적으로 얼만큼의 속도로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2분의 3V 플러스 2V, 네, 2분의 3V 플러스 2V 해서 평균적으로 2.5V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만큼의 속도로 움직였고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L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럼 걸린 시간, 네, 거속시 아닙니까? 그죠? 네, 거속시,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5V 그 다음에 L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네, 요거는 5V분의 2L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네, 요거를 조금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랑 세 번째 공식을 조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가속도 S는 변이죠, 그렇죠? 이동 거리 L이기 때문에 L는 나중 속도 2V의 제곱이니까 4V 제곱, 3V의 제곱이니까 9V 제곱 해가지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2L분의 5V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 왼쪽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구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말고 요거 첫 번째 거.
네, 첫 번째 거로 하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나중속 V는 V0 플러스 AT인데 V는 나중 속도니까 2V죠, 그렇죠? 2V. 처음 속도는 3V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2L분의 5V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T는 얼마일까요? 해가지고 요거를 계산하면 T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V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2L분의 5V 제곱 곱하기 T이기 때문에 요거 5V 제곱분의 2L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5V 제곱분 2L 곱해주면은 네. 똑같이 5V분의 2L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산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영상을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 속도를 활용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서 세 번째하고 첫 번째 공식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네,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R 지점에서의 B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V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는데,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요, 너무 명확합니다. 네, 너무 명확한 게, 자,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가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움직이는 시간하고 B가 움직이는 시간이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한 값이 A하고 B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AT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 왜냐면은 AT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T는 속도 변화량인데 A가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러면은 B도 당연히 마이너스 V만큼 속도가 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정보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네,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가속도 구했잖아요. 시간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V는 V0 플러스 AT 해가지고요. 네, V0는 2V잖아요. A는 요거 네, 가속도 구했지 않습니까? 2L분의 5V 제곱. 시간 구했지 않습니까? 5V분의 2L. 이거 계산하면은 똑같이 아마 네, 나중 속도는 V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Q와 R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돼 있어요. 네, 5분의 3L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네,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요거로도 구할 수 있고 한데 저는 그냥 이제 그걸로 요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산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이제 쉽게 평균 속도로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도착했을 때 속도가 V이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동안의 평균 속도가 2분의 3V 왜냐면은 2분의 나중 속도 플러스 처음 속도이기 때문에 2분의 3V예요. 평균 속도가 이만큼이고 걸린 시간은 A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걸린 시간 똑같기 때문에 5V분의 2L 계산하면은 5분의 3L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수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수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평균 속도를 이제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면은 풀이가 조금 짧을 거고요. 이제 평균 속도보다는 이제 원래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이 세 가지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익숙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계산은 많을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네, 자 8번입니다. 직선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자 이번에는 시간하고 속도 사이의 그래프예요. 시간하고 속도 사이의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네. 시간하고 속도 사이의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의 의미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잖아요. 그렇죠? 가로는 시간 변화, 그러니까 걸린 시간 네. 그 다음에 세로는
속도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하고 속도 사이 그래프에서는 이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한다는 거의 의미는, 면적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네, 사각형의 면적, 대충 그냥 사각형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는 시간, 세로는 속도입니다.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면적을 구한다는 거는 변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면은 변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하고 속도 사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1초일 때와 3초일 때 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초일 때 보시면은, 네, 1초일 때 보시면은, 네, 속도가 플러스 2고요. 3초일 때 플러스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아요. 아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선생님 아까 전에 몇 번 문제였더라. 네, 요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뭐 요런 거. 네, 2초일 때는 2초일 때와 8초일 때, 그러니까 4초일 때와 8초일 때, 4초일 때와 8초일 때 얘는 내려가고 얘는 그래프가 올라가니까, 네, 운동 방향이 달랐잖아요. 여기도, 네, 여기도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운동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1번 같은 문제는 시간하고 위치예요. 즉 위치가 4m 위치,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지금 시간하고 속도 사이의 그래프입니다. 즉 그러니까 속도에는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플러스 2라고 처음부터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1초일 때랑 3초일 때는 둘 다 속도가 플러스 2, 즉 오른쪽으로 플러스 2m/s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0에서 4초까지의 이동 거리. 네, 바로 물어보죠. 그렇죠? 면적을 구하시면 됩니다. 왜 면적을 구해야 되는지는 요거를 보시면 되고, 조금 한 30초 정도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면적을 구할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8m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그 접선이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접선도 아니고, 그죠? 1초일 때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2분의 4이기 때문에 2분의 4이기 때문에 2m/s 제곱이다 라고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번 볼게요. 네, 가나다는 여러가지 물체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속도 운동하는 것이 있는 대로 고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가속도라는 거의 의미는,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단위 시간 동안,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면 1초죠. 그쵸? 1초, 단위 시간 동안 1초마다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제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건 속도가 변했다는 거죠. 속도가 변했다는 거는 운동 방향하고요, 빠르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바뀌면은 속도가 바뀐 거고,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속도가 변했다는 거고, 속도에는 빠르기하고 방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변했다는 거는 빠르기와 방향 둘 중에 하나가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일정한 속력 안 변했어요. 그렇죠? 근데 원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 요 지점에서는 요 방향, 요 지점에서는 요 방향, 요 지점에서는 요 방향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변해요.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는 거고, 그렇다면 얘는 가속도 운동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킹은 볼 것도 없이 속력이 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속도 운동이 맞아요. 그래서 답 어렵지 않게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이에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점 A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BC를 차례로 지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B와 C 사이의 거리는 각각 D와 3D이다.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이다. 근데
B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T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걸렸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다르게 바꿔줘도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여기서의 속도하고 여기서의 속도 해가지고 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럼 가속도는 얼마지? 여기 속도도 없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뭐 V는 V0 플러스 AT랑 뭐 EAS를 써가지고 한번 구해볼까?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구할 수는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핵심은 B 지점에서 C 지점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1에서 T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 T니까 이걸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공식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변이 A에서 B까지 움직일 때 변이는 D예요. 그렇죠? 처음 속도는 0이기 때문에 정지의 0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2분의 1 가속도는 모르지만 그냥 적을게요. 걸린 시간은 T 제곱이라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이동할 때 4D만큼 이동했어요. 그렇죠? 4D. 총 이동한 거리가 4D고 B에서 C가 아니고 A에서 C죠. 그렇죠? A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4D만큼 이동했고요. 가속도는 모릅니다. 하지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걸린 시간은 우리가 임의대로 T1의 제곱이라고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T1은 T의 몇 배인지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T만큼 시간 걸렸을 때 D만큼 갔어요. 그러면 4D만큼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결론은 T1에다가 2T를 넣어 보시면 4D가 나올 겁니다. 그죠? 아니면 D를 여기 넣어 가지고 4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은 2분의 1 AT1 제곱 해가지고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남게 되겠죠. 그쵸? 4T 제곱은 T1 제곱 요런 식으로 해서 T1은 2T다. 즉 처음부터 C까지 가는데 2T 걸렸으니까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T초만큼 걸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서로 나란한 직선 도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 ABC의 가속도와 영출대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래프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표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2라고 합니다.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이죠. 그렇죠? 속도도 플러스 5m/s라고 딱 주어져 있고요. 그 말인 즉슨 이 A 자동차의 속도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것으로 0초 1, 2, 3, 4, 5초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인데 움직이는 방향이 마이너스 5m/s래요. 그렇다는 말은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마이너스 5지만 속도에 그러니까 플러스 2만큼 속도가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즉 그러니까 플러스 2만큼 변한다는 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점점 플러스 2만큼씩 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지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 변해야 하니까. 그렇죠?
약간 등차 수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학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네.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즉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정지가 이제 최소 한 번은 있었겠죠, 그렇죠? 최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죠. 네,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이 플러스 5m/s로 오른쪽 이동합니다. 그 말인즉슨, 네, 운동 방향하고 가속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속도의 변화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2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2가 줄어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즉 여기도 중간에 한번 정지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네, 5초일 때 속력은 A와 B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5초일 때 속력은 보시면은 15고요. 네, 플러스 5기 때문에 속력 다르죠, 그렇죠? 네.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B와 C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0에서부터 2초까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까지 될 때, 플러스 5에서 플러스 1까지 될 때, 즉 그러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계속 갔고요. B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계속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거리하고 변이의 크기가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공식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데 저 같으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 같은 경우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5, 1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것도 5, 1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평균 속도가 플러스 3 이 중간 속도죠. 그렇죠? 근데 2초 걸렸으니까 네. 얘는 마이너스 6m, 얘는 플러스 6m니까 얘는 변이가 마이너스 6, 얘는 변이가 플러스 6이니까 이동 거리는 둘 다 6m로 같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속도하고 속도 사이에 처음 속도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공식을 이용하셔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변이에 대한 요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공식에서 S는요 변위를 얘기합니다. 변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0초부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초까지의 변이를 구하시오,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면요 변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근데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그냥 썼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동 거리를 물어볼 때는 항상 되돌아오는 거리는 없는지 항상 파악을 하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귿 볼게요. 어쨌든 맞아요, 니은. 디귿 0초 이후에 속력이 증가하는 자동차는 A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네, A는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B는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고 C도 속력이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하고 있어. 선생님, 속도가 마이너스라서 감소하는 거 아니죠. 자, 물리학에서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B는 감소했다 증가, C는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자동차는 A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약간 제가 국어 실력이 조금 미진한가 봅니다. 이게 B랑 C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2.5초 이후에 속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초 이후라고 했으니까 뭐 2.5초 이후도 되지 않습니까? 2.5초 이후에 2.5초 이후가 0.0초 이후를 포함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B하고 C도 속도가 증가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 답을 볼 때는
니은 디귿밖에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귿이 맞는 그 지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그냥 네, 제 얘기는 제 의견일 뿐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비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2번입니다. 네,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각각 4m/s, 6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데 반대로 운동하죠. 그렇죠? A와 B는 각각 기준선 PQ를 동시에 통과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100m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각각 PQ를 동시에 통과하였다. A가 P를 지날 때 B는 Q를 지난다. 이 의미겠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동시에 지나갔다는 의미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속도가 등속 직선 운동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언제냐 물어보는데 이게 그거죠. 그렇죠? A는 오른쪽으로 가고 B는 왼쪽으로 가니까 1초가 지났을 때는 둘 사이의 거리가 10m가 좁혀진 거예요. 왜냐면 얘는 4m 이동하고 얘는 6m 이동하니까 둘 사이 거리가 10m 좁혀지고 2초 뒤에는 20m 좁혀지죠. 즉 그러니까 10m/s로 다가오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100m를 가려면은 10초 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초 뒤에 만날 것이고 그때 B는 얼마큼 이동했냐? 6m/s의 속도로 10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60m/s다. 60m다 라고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3번 볼게요. 네, 그림은 수평면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점 PQ를 각각 6m/s, 4m/s의 속력으로 점 R에서 정지한 모습을 속력으로 지나서 점 R에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Q 사이 거리는 10m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만 봤을 때 나는 EAS 요걸 써야지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EAS도 보여드리고 평균 속도로 푸는 것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평균 속도죠. 그쵸? 네. 평균 속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평균 속도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쉽게 구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제가 일부러라도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좀 익숙해지라고. 사실은 평균 속도에 대한 개념은 교과서에는 크게 나오지 않지만 수능이나 문제집에서는 이 개념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좀 서두가 길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A 가속도 모르죠. 그렇죠? 이동거리 10이에요. 여기 나중 속도의 제곱 16, 처음 속도 제곱 36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죠. 그렇죠? 평균 속도를 구해 볼게요. 평균 속도.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기 때문에 4 플러스 6 해가지고 평균 속도는 5m/s입니다. 근데 평균 속도 5m/s로 10m 이동하려면은 2초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동한 시간도 알아냈고요. 자, 2초가 걸렸는데 2초 동안에 속도가 이만큼 변했어요. 2초 동안에 속도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만큼 변했죠. 그렇죠? 4 빼기 6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억에서 P에서 Q까지 평균 속력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가속도를 구하면은 몇 초 걸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몇 초 구하는 걸 알 때 자, 여러분들이 막 식을 이제 어려운 걸 쓰기 좋아해서 S는 V0T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쓸 수도 있는데 요것도 있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 간단하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네,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중에 하나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푸세요. 6에서 4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2초 걸렸다. 그래서 10m를 2초 걸려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5다.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도 되고 어떻게 해도 다 나오죠. 가속도의 크기는 크기니까 절대값 1이고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큼 걸렸냐? 6에서 4니까 2초 걸렸죠? 4에서 정지하려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4초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14번. 그림은 빗면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며 올라가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속도는 2m/s 제곱이네 바로 떠올리셨으면은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 문제가 조금 익숙해졌다.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가속도 기억부터 바로 나오죠. 그렇죠? 네. 1초일 때 속력을 물어봤어요.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1초일 때는 당연히 4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1초에 2만큼 속도 1초에 2만큼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네. 맞고 2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16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이거는 EAS를 쓰시든지 V0T를 쓰시든지 여러 가지 쓰시면 됩니다. 저는 평균 속도로 할게요. 2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는 8이에요. 둘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근데 걸린 시간은 2초입니다. 그래서 곱하면은 16m가 나와요. 네. 넘어갈게요. 자, 15번. 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10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P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가 출발한다. B가 출발하고 10초가 지나는 순간 A와 B는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A와 B는 도로를 따라 각각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P와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같다. 자, 요 옳은 것을 될 거. 자, 이래서 제가 문제를 쭉쭉 읽어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정보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10초가 지났을 때 동시에 통과한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초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돼 있어요. 즉 일정한 속도로 갔다.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P와 Q 사이의 거리하고 Q와 R 사이의 거리가 같다. 이렇게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걸린 시간은 둘 다 10초예요. 둘 다 10초. 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요 L 의미 없죠. 그렇죠? 왜냐? A가 등속도 운동 10m/s로 10초 동안 이동했어요. 100m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50, 얘가 50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에서의 속도도 바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들 추리를 충분히, 어차피 분명히 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내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미리 구해 놓는 것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어쨌든 간에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는 B가 여기 지금 도착했을 때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일단 여러분들 평균 속도를 활용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두 가지 방식으로 S는 V0T랑 그 다음에 평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S 요거, 네. 은근히 이 공식을 되게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10초 걸렸죠. 그쵸? 그래서 V0 0이에요. 그렇죠? 0. 그 0이 없애버리면은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모르고요. 그렇죠? 시간은 10초 걸렸는데 이동한 거리는 100m입니다. 그렇죠? 100m이기 때문에 가속도 바로 나오죠. 그렇죠? 가속도는 2m/s 제곱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2래요. 10초 걸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0m/s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 평균 속력 저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면은
처음 속력은 0이에요. 그렇죠? 나중 속력 모르기 때문에 V라고 두고 반으로 나눠서 10초를 걸렸더니 100m 갔습니다. 구해보시면은 네, V는 20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가속도도 뭐 2m/s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P에서 R까지 AB의 평균 속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의 평균 속력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m/s, B는 네, 20m/s이기 때문에 두 반으로 나누면 10m/s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소름 돋게도 계산을 한 개도 하지도 않고도 기억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A하고 B가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같죠? 거리 같아요. 시간은요? 동시에 통과한대요. 시간 같죠? 거리 같고 시간 같으면 당연히 평균 속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 했으니까 요거는 네, 한번 그 S는 2분의 그거 써볼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거 써보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요거는 무시하면 되겠죠. 그쵸? 50m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t의 제곱 요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t는 루트 50이네요. 네, 루트 50초. 5루트 2초예요. 5루트 2초. 네,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20m이다 라고 되어 있는 25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몇 초를 의미하냐면요.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당연히 50m 갔으니까 5초 걸렸겠죠. 그렇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거리가 50m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가속도가 2이기 때문에 또 이거 네. 아니면은 5초가 걸렸다는 말은 B의 속도가 그 10m/s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10m/s가 된다는 거고 그럼 평균 속도가 5m/s가 되거든요. 5m/s의 속도로 5초 이동했기 때문에 25m다. 이렇게 평균 속도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거는 S는 요거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V0가 없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으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5초 걸렸다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25m 이렇게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에서 점 A를 2m/s의 속력으로 통과한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점 B에서 정지한 후 되돌아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사이의 거리는 5m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봤을 때 뭔가 여러분들이 EAS 쓰고 싶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요.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당연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빗면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빗면에 물체를 내려놓으면 당연히 아래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빗면 방향으로 이제 점점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친구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거는 가속도가 이 방향, 네, 올라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EAS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2 곱하기 A 곱하기 5는 나중에 정지했고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2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0.4m/s 제곱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이 문제, 이 그림을 보자마자 그걸 막 구하고 싶다 막 구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이제 아까부터 선생님이 자꾸 이제 평균 속도를 쓰다 보니까 평균 속도 좀 괜찮아졌어요. 한번 그걸로 해볼래요? 해가지고 이 정지 빵이니까 평균 속도가 1, 평균 속도가 1이어가지고요. 5m를 평균 속도 1로 갔네? 5초 걸렸구나. 요렇게 5초 걸렸으니까 2m/s에서 5초 걸려가지고 정지했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0.4구나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아내면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 니은 띄고 보겠습니다. 기억에 물체 작용 알자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자 힘의 방향, 우리가 이제 물체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즉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알자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속도 방향.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쪽 빗면을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속도 방향이랑 물체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네, 가속도의 크기는 0.4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를 통과한 순간부터 다시 A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평균 속력은 1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걸린 시간은 이제 어떻게 되나 5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초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다시 되돌아가는 데는 몇 초가 걸릴까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2분의 1 AT 제곱 같은 거를 써서, 네. 한번 여긴 정지했으니까 그냥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서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이 5초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네. 무슨 말이냐? 올라갈 때도 5초, 내려올 때도 5초. 즉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은 요 A 지점에서 어떤 물체가 다시 내려갈 때 2m/s. 그러니까 올라간 속도하고 내려온 속도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속도는 아니죠. 방향은 같으니까 정확하게 똑같은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생각보다 문제 풀 때 꽤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지 않고 2m/s로 올라가네? 그럼 내려갈 때도 2m/s로 내려가겠네. 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평균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이기 때문에 전체 걸린 시간은 5초 걸렸고 5초 걸렸기 때문에 10초. 그 다음에 5m이기 때문에 10m 해가지고 1m/s다. 이런 식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7번 볼게요. 17번에 그림은 직선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의 속력 10m/s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하여 A, B가 속도가 나란하게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속력이 V로 같은 순간 A는 B보다 10m 앞서 있대요. A와 B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가속도가 둘 다 플러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쪽 오른쪽 방향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 2A다. 그래서 A는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먼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속도하고 이 속도가 같은데 이 V라는 속도를요 다른 방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중에서 요거를 제가 쓸 겁니다. A 같은 처음 속도가 10이죠. 그렇죠? 가속도는 A예요. 걸린 시간은 모릅니다. 네. 요렇게 V를 10 플러스 AT라고 적겠습니다. 요 AT는 속도 변화량이겠죠. 그렇죠? 다음에 B도 똑같이 해볼게요. B는 V0, 0이죠. 그쵸? 0 플러스 가속도가 2A예요. 그래서 2A. 시간은 당연히 A하고 똑같은 시간이 걸렸어요.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V하고 요 V는 당연히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10 플러스 AT는 2AT. 그래서 AT는 10이다 라는 정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V, 즉 지금 A하고 B가 각각 도착했을 때 속도가 2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EAS를 쓰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평균 속도 쓰는 방식이, 즉 무슨 말이냐면은 가속도를 구할 건데 거리와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가속도를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B가 움직인 거리가 있겠죠. 그쵸? A가 움직인 거리가 있겠죠? A가 움직인 거리를 LA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10m가 돼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A가 더 멀리 갔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EAS라고 안 쓰고 제가 LA라고 쓸게요. LA 는 V제곱 20의 제곱 400 10의 제곱 100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은 식 하나 적을게요. 그 다음에 B B는 이제 가속도가 2A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A 곱하기 LB는 V제곱 400 그 다음에 빼기 0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2A로 나눠줄게요. 2A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요. 네. LA는 2A분의 300 그 다음에 LB는 4A분의 400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A에서 LB를 빼면 10이 나온다 했죠. 그쵸? 그러면 2A분의 300 빼기 4A분의 400은 10이 나와야 되고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제 해가지고 네, 200은 10 이렇게 계산하면은 A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5m/s 제곱이다 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속력으로 구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평균 속력으로 구해도 자, 평균 속력으로 구하면요 요렇게 됩니다. 네. A가 이동한 거리는 2분의 20 플러스 10.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몰라요. 그쵸? 빼기 2분의 20 더하기 0 곱하기 t는 10. 요런 식으로 하면은 t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t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보세요. 2초가 나옵니다. 네, 2초가 나오고, 그 다음에 t가 2초인데, t가 2초인데요. A가 10에서 20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 2초 동안 속도가 10이 증가하려면은 가속도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AT가 10이니까 T에다 2 넣으면은 A는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 A하고 B가 있는데 이 문제 어디서 비슷한 거 보지 않았나요? 어디 갔지? 네, 요거 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1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서 굉장히 평이한 거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빗면에서 움직이는 거는 올라가는 거든 내려가는 친구들이든 간에 가속도는 같다는 거를 이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 A가 점 P를 4m/s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물체 B가 점 Q를 2m/s의 속력으로 통과한다. A가 P를 통과한 순간으로부터 2초 후에 A와 B는 같은 속력으로 충돌하였다. A와 B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S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자동차가 다가오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기 좋은 거 그것만 이제 제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중간에서 만났대요. 근데 똑같은 속력 V로 똑같은 속력입니다. 속도가 아니고 속력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속도를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A의 속도. 자, A의 속도는요. 속도 V라고 적을게요. 속도 V는 처음 속력 빼기 AT 이렇게 적으면 돼요. 왜냐면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죠? 가속도가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AT라고 적을 수 있는데 2초가 걸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2초 뒤에 충돌, 그러니까 만났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2A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요.
또 VB는 네. 방향이 이쪽 방향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V는 지금 V0 플러스 AT로 적고 있는데 네. 4니까 이렇게 적어요. 플러스 4죠.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2고요. 그렇죠? 이렇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 이렇게 왜냐면은 AT인데 T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같은 속력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얘랑 얘랑 같다고 이렇게 같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속력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준 모양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력이기 때문에 얘와 얘 사이의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 4-2a가 2 플러스 2a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a는 0.5m/s 제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다 했습니다. 네. A의 가속도는 1이 아니고 0.5죠. 네. 크기입니다. 크기. 사실은 A의 가속도는요. 네. 그 마이너스 0.5죠. 그렇죠? 마이너스 0.5m/s 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V는 3이다. 네.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0.5 넣으면은 3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S는 12m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A가 이동한 거리하고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해주면 돼요. 둘 중간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A가 이동한 거리하고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평균 속력으로 할게요. 네. 중간에 둘 다 속도가 3으로 만났기 때문에 2분의 4 플러스 3 곱하기 2 2분의 3 플러스 2 네. 2 플러스 똑같죠. 어차피 상관없죠. 그렇죠? 곱하기 2 계산하면은 답은 12m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네. 이제 점점 이제 좀 문제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제 4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그림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전 PQR을 차례로 지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지점마다 물체 속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하겠지만은 점점 이렇게 빗면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빨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되게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식 중에서 그 제일 좋아하는 EAS 요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드디어 이제 쓸 날이 왔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거리, 속력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A 곱하기 6이죠. 그쵸? 나중속도 36 다음에 12 요거지 계산하면은 A는 2m/s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얘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뭐 EAS를 써도 되는데 EAS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그죠? 2 곱하기 2는 12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8, 12 4가 돼야 되니까 2네요. 그쵸? 2? 네, 맞고 그다음에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3초이다 라고 되는데 이거는 평균 속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균 속도 8m를 이동해야 되는데 시간은 모르고 속도는요 2 플러스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8 4죠. 그렇죠? 4 2초 걸리네요. 2초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하는 순간
P의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등속도 운동. 지금 VV 똑같죠, 그렇죠? B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네,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A가 기준선 Q를 통과하는 순간 B는 기준선 R을 통과한다. P와 Q 사이,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L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B가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 이겁니다. 왜냐? 왜 이걸 아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걸 알잖아요? 그 EAS 쓰면은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도가 얼마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걸린 시간이 t초만큼 걸렸어요. 그죠? t초만큼. 마찬가지로요. 얘도 t초만큼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동한 거리가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L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요. 평균 속도가 V예요. 당연하겠죠? 속도가 안 변하니까 T, L 이렇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요때 이제 VB라고 치겠습니다. 2분의 0 플러스 VB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T를 하면 요게 2L이 나와야 돼요. 2배를 갔으니까. 그래서 VB는 T분의 4L 즉 4V가 나옵니다. 4V. 네. 그러니까 A의 속력의 4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끝났죠? 네, 이제 EAS. 여러분들 좋아하는 EAS. A, S는 2L이죠. 그렇죠? 4V, 16V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A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요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거 있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정지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정지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AT 제곱. 그러면은 S는 2L이에요. 그죠? T만 알면 되겠네? 근데 T는 얼마냐? T는 여기 V분의 L 해서 여기에다가 요걸 넣으면은 똑같이 5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푸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21번. 네. 요게, 자, 21번을 보기 전에 조금 앞으로 넘어갈게요. 예, 요 그림. 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가속도가 0이라면은 요렇게, 네, y는 ax 제곱 2차 함수 형태, 가속도가 0보다 작다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ax 제곱 형태의 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네. 다음, 근가속도 직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 위치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0보다 작죠. B는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움 없이 요렇게 되어 있는 3번 형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그래프 모양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이제 하시면요,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떤 지점하고 그러니까 두 지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네, 기울기를 봐요. 요렇게.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에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감소했죠. 속도가 감소했죠. 가속도가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시죠. 그쵸? 네. 아까 그거 6번 문제인가 그거 풀 때 똑같이 보시면 돼요. A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5번 보시고 A 같은 경우에 이제 5번 보시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5번하고 3번의 차이는 뭐냐면 B를 보시면 B가 원점이 아닌 곳에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원점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데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B의 가속도는 플러스예요. 왜 플러스냐면은 지금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의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즉, 그래가 얘는 마이너스 속도가 예를 들어서 3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란 뜻이거든요. 기울기가 그 마이너스 방향의 속도가 줄어들었단 말은 가속도가 플러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B는 가속도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있긴 한데 왜 5번은 답이 아니냐면은 B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움직인다. 속도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적절한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이 되려면은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B가 처음에 여기 지금 속도가 마이너스여가지고요. 마이너스 2 이런 식이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네, 마지막입니다. 자, 그림은 활주로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비행기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동거리는 S, T부터 ET까지 이동거리는 ES이다. 처음 비행기에서 V0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네, V0를 물어보는 거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0이라고 하시면 안 되냐면은 처음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네, 몰라요. 이게 그 T는 0일 때를 여러분들이 정지했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보시면요. 네. 처음에 속력이 2. 어디 갔지? 처음에 0초일 때 속력이 2.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T가 제로라고 정지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각각의 속도를 V1, V2, V3라고 제가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또 평균 속도를 써가지고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의 평균 속도는 요거죠, 그쵸? 근데 시간이 T만큼 걸려가지고 S만큼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T만큼 걸려가지고 ES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간은 2T가 걸렸죠. 그쵸? 근데 3S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식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연립을 하면요. V1 플러스 V2는 T분의 2S, V2 플러스 V3는 T분의 4S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면은 V1 빼기 V3는 마이너스 T분의 2S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V1 플러스 V3는 T분의 3S 요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 T분의 3S 맞니? 네. 맞죠? 그쵸? 그래서 맞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연립방정식 더해 주시면은 이 V1은 T분의 S가 나오고요. 그러면은 답은 2T분의 S 요렇게 답을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시간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이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다 모의고사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유튜브에 저보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그 풀이 영상들이 많아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